예, 미래의 멋진 경찰 공무원이 되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1타 에듀에서 경찰 채용, 경찰학을 강의하고 있는 서진호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서진호 경찰학 10개년 단원별 기출천재 제 26강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해당 26강 수업에서는 이제 경찰자격법 파트 중에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즉 경찰상 강제 집행, 경찰상 즉시 강제 등과 관련된 대표적인 이론적 내용과 특히 이번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법률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이러한 내용들 전반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출문제가 나왔는지 우리 살펴보면서 또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이번 26강 수업도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수업을 진행합시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교재 264페이지고요. 문제는 329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329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고 중요한 내용들은 그때 또 일정 부분 이론적 내용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329번 문제입니다. 경찰상 강제 집행. 자, 여러분들 경찰상 강제 집행을 물어보잖아요. 맞죠, 여러분? 자, 여러분 잘 보시면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경찰 강제라는 것이 있다. 이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 경찰 강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자, 어떻게 구분되냐? 경찰상 강제 집행이라는 것이 있죠. 자, 여러분들 아주 구체적으로는 이론적 내용을 살펴볼 수는 없고요. 그래도 일반론적에서 이론 내용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찰상 강제 집행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경찰상 강제 집행의 종류에는 대집행, 그리고 집행벌, 그리고 직접 강제, 그리고 강제 징수. 자, 여러분들 경찰상 강제 집행에는 이러한 네 가지 종류가 있고, 그 다음 여러분 경찰 강제, 경찰상 강제 집행, 다음은 뭔가요? 바로 경찰상 즉시 강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경찰상 즉시 강제는 대인적 즉시 강제, 대물적 즉시 강제.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 내용들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대가택적 즉시 강제,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알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상 조사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경찰상 강제 집행과 경찰상 즉시 강제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된다.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경찰상 강제 집행과 경찰상 즉시 강제, 뭐 이러한 종류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 자, 그러면 여러분들 1번 공통점은 뭔가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경찰권의 발동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똑같은 공통점에 해당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대표적인 차이점은요, 선행 의무가 존재하느냐 또는 존재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상 강제 집행은 경찰권이 특정한 의무를 부과했는데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상 강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찰상 강제 집행은 선행 의무가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경찰상 즉시 강제는
경찰상 의무를 부과하기에는 너무 긴급하고 급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무를 부과할, 즉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경찰권이 발동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찰상 즉시 강제는 선행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대표적인 구별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찰 강제, 경찰상 강제 집행, 경찰상 즉시 강제, 경찰상 조사,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구별 비교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329번 경찰상 강제 집행을 물어봅니다. 이 경찰상 강제 집행의 수단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자, 보기 1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찰상 강제 집행은 어떤 종류가 있었죠? 대집행.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집행벌, 그리고 직접 강제, 강제 징수. 자, 여러분들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1번 봅시다. 대집행의 절차. 자, 여러분들 대집행이 무엇인지, 이러한 대집행의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대집행과 관련된 법적 성격들, 여러분들 이론 시간에 분명히 공부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대집행의 절차를 보면 일단 계고 맞죠? 그 다음에 통지 맞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통지가 있고 난 이후에 해당 통지에서 기간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실행을 해야죠. 대집행을. 맞죠, 여러분? 그래서 대집행 실행이 완료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대집행에 들었던 비용을 징수해서 대집행의 권한을 집행한 기관에 그 비용을 납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 1번은 일단 X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집행벌. 여러분들 집행벌을 다른 말로 이행강제금이라고도 합니다. 이행강제금. 자, 그리고 여러분들 경찰벌. 대표적으로 과태료가 있죠. 자, 여러분들 이것은 병과해서 행할 수 없다? 여러분 병과할 수 있죠. 그래서 X입니다. 왜냐 여러분 이행강제금은요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금전적 수단이고요. 과태료는요 결국에는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때 부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양자는 그 목적과 법적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병과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강제징수의 절차입니다. 여러분 강제징수는 금전적 급부 의무를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독촉하죠. 독촉했는데도 계속 납부를 안 하면 이제는 체납 처분을 하죠. 체납 처분을 해서 압류를 들어가고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고 그리고 나서 압류된 재산을 매각한 거에 대한 청산 절차가 들어가죠.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체납 처분을 중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체납 처분에 따라 여러분들 최종적인 결손 처분까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3번은 5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상 강제집행에 대집행, 집행벌, 직접강제, 강제징수 각각의 의 그리고 법적 성격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다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보기 4번 보시면 경찰상 강제집행과 경찰상 즉시 강제는 여러분들 비교 구분되는 대표적인 차이점 선행 의무가 있으면 경찰상 강제 집행, 선행 의무의 존재가 없으면 경찰상 즉시 강제. 그래서 여러분들 선행 의무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는다? 틀렸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옳은 것은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 330번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에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아셔야 되는 법이 바로 이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입니다. 여러분 이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중에서도요 약 10개의 조문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꼭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봅시다 여러분.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 자체가 아예 없거나, 그 다음 여러분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도 없거나, 이러한 사람이 질서 위반 행위를 한다라는 건 판단 능력이 없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 보시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질서 위반 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는요 각자가 질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은 공동 2인 이상이 동일한 질서 위반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각 개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도 질서 위반 행위가 성립하게 되죠.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하나의 행위를 했는데요. 하나의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의 결과가 2개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할 경우에는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를 동시에 만족시켰다? 그러면 여러분들 행위는 하나였을 뿐이니까 2개의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다 부담하면 결국에는 해당 위반 행위자가 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는요 2개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 중에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법률 조문이니까 여러분들 눈에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여러분 과태료. 자, 과태료의 시효네요. 여러분들 과태료의 시효는 이꼬르 5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과태료가 부과가 됐는데요. 해당 과태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과태료를 집행하지 아니하면 5년이 지나면 그 과태료는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태료 징수 및 집행의 소멸시효는 이꼬르 몇 년? 5년. 5년.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는 3년이라고 했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4번이 X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을 물어볼 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당 문제가 출제가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331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331번 문제는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전통적인 수단이 있고요. 새로운 수단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새로운 수단은 주로 과징금 등의 경제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금전적 제재라고 하고 비금전적 제재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 뭐 명단 공표
예를 들어 성폭력 행위한 사람 명단 공표하는 경우처럼 명단을 공표해서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금전적 제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공급 거부, 뭐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지만 전기세, 수도세 안 내면 전기, 수도 끊는 거, 뭐 이러한 것들 있죠. 자, 또 많습니다. 뭐 여행의 제한, 취업 제한 등등등. 자, 이러한 것이 새로운 수단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전통적 수단은 간단하죠. 경찰상 강제 집행. 자, 경찰상 즉시 강제. 경찰상 조사, 그리고 여러분들 경찰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행되어 왔던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통적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거, 여러분 너무 단답형 문제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문제는 나오면 땡큐인데 나에게만 땡큐가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땡큐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33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입니다. 그 내용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이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은 우리 단골 출제 문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법은 질서 위반 행위 성립 요건을 정하고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을 목적으로 한다. 자, 1조의 내용이 되겠죠.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실 건 뭐냐면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은요. 여러분들 행위 위반자를 과태료 등으로 처벌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 위반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려고 노력하는 법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 2번 보시면 질서 위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법률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법률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혹은 과태료가 가볍게 된 때에는 행위 위반자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특별히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행위 위반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봅시다. 여러분들 3번은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지문 나왔죠. 판단 능력 없거나 판단에 따른 행위 능력 없는 자, 이러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보기 4번 보시면 19세가 되지 아니한 자, 이러한 자는 질서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19세 정도 되면 질서 위반 행위 구분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서 나오는 연령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그게 뭐냐면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19세가 틀렸습니다. 자,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서 나오는 연령 규정은 이꼬르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 14세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사항으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상 질서 위반 행위의 적용 범위, 시간적 범위, 장소적 범위, 인적 범위, 여러분들 이 표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의 핵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333번 볼게요. 자, 경찰상 강제 집행 및 그 수단입니다.
자, 여러분, 경찰상 강제 집행, 그리고 그 수단,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죠. 대집행.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논리적으로 연계해서 계속 떠올리셔야 돼요. 집행벌, 직접 강제, 그리고 강제징수. 자,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봅시다. 경찰상 강제 집행은 의무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 맞죠, 여러분? 따라서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찰상 즉시 강제와 구별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 좋은 지문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 보시면 경찰상 강제 집행은 장래에 향하여 뭐죠, 여러분? 의무 부가죠. 맞죠, 여러분? 장래에 향하여 의무 이행을 강제한다. 따라서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경찰벌과는 구별된다. 여러분,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지문입니다. 333번 문제 정말 좋은 문제예요. 자, 다음 여러분 보기 3번 보시면 강제징수란. 여러분, 강제징수는 금전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강제적으로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강제적으로 경찰기관이 의무자의 재산이죠. 재산의 실력을 행사해가지고 강제징수를 통해서 의무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제징수의 기본법은 국세 기본법이죠. 그런데 여기에 잘 보시면 여러분들 법령상에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대체적 자기 의무가 나오면 무조건 대집행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기 3번의 지문은 대집행의 내용을 거의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 대집행의 근거가 되는 일반법, 예, 행정대집행법입니다.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333번은요. 경찰상 강제 집행이 경찰상 즉시 강제와 구별되는 개념, 경찰벌과 구별되는 개념, 그리고 대집행, 집행벌, 직접강제, 강제징수의 의의,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풀이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렵지 않은 문제죠. 그러나 상당히 좋은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34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경찰상 즉시 강제를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머릿속에 대인적, 대물적, 대가택적,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되고, 선행 의무 존재하지 않고 의무를 부과하기에는 긴급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겠죠. 목전에 급박하고 긴급한 장애가 있어서 경찰권이 의무 부과가 없이 바로 그냥 경찰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경직법상의 보호조치, 이러한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번 봅시다. 경찰상 즉시 강제는 일단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이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행정쟁송이 가능하다. 경찰상 즉시 강제를 했는데 상대방에게 피해가 있으면 행정쟁송 가능하죠? 오죠. 자, 다음 여러분.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영장 필요성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여러분들 이것과 관련해서는요.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칙은 영장 필요설입니다. 원칙은. 그런데 이것은요, 여러분들 원칙과 예외를 구별 안 한 지문이죠. 그리고 예외는요, 영장 불효설입니다. 학설의 대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장주의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은 X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경찰상 즉시 강제를 할 때 필요 이상으로 실력을 행사하면 경찰 비례의 원칙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경찰상 즉시 강제가 경찰 책임의 원칙, 경찰 책임자 이외의 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때는 또 요건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은 필요 이상으로 실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위법이 되죠. 그래서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보기 4번 보시면 경찰상 즉시 강제에 대한 구제, 이것은 여러분들 적법한 구제를 전제로 하죠. 그런데 그 피해가 있으면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2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영장 필요설이 통설은 아닙니다. 통설이라는 것은 반대 의견이 없는 걸 말하죠. 여러분, 영장 불효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영장 불효설이 맞고요. 보호 좋지 않은데 영장 필요 없잖아요. 자, 다음 여러분 335번 봅시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입니다. 자주 나오죠, 여러분? 자, 적절한 것은이네요. 1번 봅시다. 1번. 18세가 되지 아니한 자. 여러분, 질서 위반 규제법은 무조건 14세죠.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 여러분들,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맞죠? 네가 어떤 질서 위반 행위를 했느냐 통지해야죠. 그리고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여러분, 틀렸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의 기간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었는데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과태료 징수 또는 과태료 집행의 시효기간, 여러분 5년이라 그랬죠? 여기는 또 3년이라 돼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질서 위반 행위 관련해서는 질서 위반 행위 그 자체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옵니다. 왜요, 여러분? 질서 위반 행위 자료의 보호에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그랬죠.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 없는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36번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적절한 것 한번 볼까요? 질서 위반 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여러분들 이거는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X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야죠. 맞죠, 여러분? 그러나 행위 시의 법률에 일단은 따르지만 예외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법률의 변경이 있게 되면 법률 변경된 내용이 적용될 수도 있죠. 자, 다음 여러분 2번 봅시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 과태료를 부과한다? X죠. 부과하지 않죠. 자, 다음 여러분 3번 보시면 2인 이상
2인 이상의 질서 위반. 여러분 이 경우에는 어떻게 했죠? 각자가 질서 위반 행위 한 것으로 보죠. 그래서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과 유사하게 하나의 행위, 이것이 2개 이상의 질서 위반.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됐죠?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했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과태료 징수와 집행의 시효 5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여러분 337번 보겠습니다. 자,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요.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통합적인 것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봅시다 여러분. 경찰상 강제 집행. 자, 보시면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신체 또는 재산 또는 주거 등의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으로 간접적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다. 여러분 이거는 직접적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죠. 여러분들 그 간접적이라는 건요. 주로 금전적 제재를 의미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1번은 간접적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 아니고 직접적인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다. 말장난하는 거죠. 자, 다음 여러분 2번 봅시다. 강제 징수. 일정한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청이 근데 이거 잘 보시면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다. 아니죠 여러분들. 전통적 확보 수단이죠. 또 말장난하는 거죠. 그래서 X죠. 자, 다음 여러분 3번 봅시다. 집행벌. 이행 강제금하고 유사하죠. 의무이행을 위한 강제집행이라는 점에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경찰벌과 구별된다. 맞죠? 그리고 병가 가능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반복적 부과도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옵니다. 여러분들 반복적 부과 가능합니다. 집행벌은요. 의무이행 실현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 가능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 보시면 해산명령 불이행에 따른 해산조치, 집회조, 불법영업소의 폐쇄조치, 감염병 환자의 즉각적인 강제격리, 이것은 모두 즉시 강제에 해당한다.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면요. 감염병 환자는 긴급성, 급박성이 있으니까 의무를 부과하기 힘들죠. 현장에서 바로 강제를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감염병 환자는 즉시 강제에 해당하는데요. 해산 조치는요. 일단 여러분들 해산 사유를 먼저 고지해야 되죠. 맞죠 여러분? 그리고 불법영업소의 폐쇄 조치도 일단은 경고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해산 조치와 폐쇄 조치는 경찰상 강제 집행이고요. 감염병 환자는 경찰상 즉시 강제죠. 그래서 X입니다. 적절한 것은 보기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 같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38번 볼게요. 338번입니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그리고 해당 동법 시행령.
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과태료 징수 및 집행의 시효 5년이죠. 자, 다음 여러분. 질서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몇 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할 수 없다. 똑같은 5년이죠. 자, 다음 여러분. 14세죠. 자, 과태료 분할 납부. 여러분, 과태료 분할 납부는 일단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과태료 분할 납부기일의 연기 1년의 범위에서 연기가 가능한데 여러분들 그 시행령상에서요 징수유예 등을 할 경우에는 일단은 9개월 이내로 하고 여기에서 플러스해서 3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태료의 분할 납부, 특히 연기, 이건 여러분들 원칙이 1년인데 이게 어떻게 구분되냐면 일단은 9개월 연기가 원칙이고 여기에서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1년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두 더하면 24, 25, 34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죠. 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339번 볼게요. 339번입니다. 자, 경찰상 강제 집행의 수단.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대집행, 집행벌, 직접 강제, 강제징수 떠올리셔야죠.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 직접 강제. 여러분 경찰상 강제 집행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수단이죠. 그래서 직접 의무자의 신체, 재산 등의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다. 맞습니다. 자, 강제징수의 일반법, 국세징수법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대집행의 일반법은 뭐였죠? 행정 대집행법이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집행벌, 다른 말로 이행강제금, 반복적 부과 가능했죠. 언제까지? 의무 이행할 때까지 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 대집행. 여러분들 대집행은요 비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이 아니라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이에요. 그래서 X입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40번 볼게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제 쉽게 풀 수 있죠.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 과태료 부과하지 아니한다. O. 자, 과태료 징수 집행 시효는 몇 년이죠? 5년이죠. 그래서 X. 의견 제출 기한 10일 이상 맞죠? 자,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고 나면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어렵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341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 같은데요. 문제 풀면 너무 쉬워요. 자, 경찰상 강제집행의 수단. 여러분 적절하게 연결된 거. 여러분들 이거 의의를 물어보는 거
거거든요. 자,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 되집행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문제 10분 만에 풀죠. 자,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벌. 뭡니까, 여러분? 집행벌이죠. 의무이행할 때까지 부과하는 거죠. 자,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네요. 강제징수죠. 자, 다음 여러분, 최후의 수단. 의무자의 신체 재산에 직접 행사를 가하면 직접 강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의의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쉬운 문제입니다. 어려워 보여도 상당히 쉬운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 342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찰행정 경체 관련 문제인데요. 이것도 여러분 약간은 순수 행정법의 영역 같지만 제가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이유는요. 우리 경찰학에도 적용이 거의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풀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건축물이요. 적법한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철거 명령이 있었네요. 그런데 이 철거 명령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요. 여러분, 하자의 중대성, 명백성, 법적 효과는 당연 무효죠. 맞죠, 여러분? 그런데 1억 월 기본적으로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 철거 대집행하겠다라는 계고 이것도 역시 당연 무효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계고 있죠. 계고. 당신 대집행하겠다라는 계고. 그러니까 일정 기한 안에 의무를 이행해라. 그게 여러분 1차 계고도 있고 2차 계고도 있고 3차 계고 이런 거 다 있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 여러분들 제3차의 경우에 항고소송에 되지 않는다? 항고소송의 대상 되죠, 여러분. 그래서 2번도 옵니다. 당연한 거죠. 자, 다음 여러분 3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는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자기 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여러분 이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옵니다. 왜요, 여러분? 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 방법으로 하면 안 되죠. 판례의 내용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행정대집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여러분들 이거는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용 청구기 때문에 국세 징수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X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43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343번도요. 어떻게 보면 순수 행정법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여러분 이거 아주 구체적으로 공부 안 해도 풀 수 있는 게 뭐냐면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 법원의 과태료 재판의 확정. 자, 이 경우 법률이 변경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변경된 법률이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에 법률보다 가볍게 되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이러한 경우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여러분 일단 면제하는 거는 아니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X예요.
변경된 법률을 적용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과태료를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합니까? 이미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 법원의 재판 확정이 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2번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러분 나머지는 주로 행정법상의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344, 345, 346, 347번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한번 읽고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여러분들 경행, 경채의 행정법 문제라서 여러분들 조금 판례가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43, 344, 345, 346, 347번은 풀어볼 만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제 경찰학 카페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요. 우리 이번 26강 수업에서는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특히 경찰상 강제집행, 경찰상 즉시강제, 경찰상 조사, 그리고 경찰벌 이러한 내용 전반을 살펴봤고, 특히 이 의무이행 확보수단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과 관련된 다양한 기출문제도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 27강에서는요. 이제 경찰작용법의 핵심이죠. 경찰작용의 기본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6강 수업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27강 수업에서 또 뵐게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